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불안한 노후 준비 방법 알려드리려고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나 들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죠. 자, 그런데 갈수록 높아지는 생활비에다가 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내가 과연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삶을 유지해주고요. 그 이상의 넉넉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필요한 시대인데요. 자, 여기에요. 수익률 높고요. 투자가 되는 변액연금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강의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을 또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 노후 준비 그리고 미래 준비까지 확실히 보시고요. 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짧게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유튜브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와 채팅창 통해서도 소통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내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신가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다니는 이 직장은 몇 살까지 좀 다닐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자, 생각해보면 더욱더 필요한 게 연금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보험 수익률이 어떻게 크게 날 수 있는지 오늘 김성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지킴이 김성군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이제 그 증권 시장이 끝났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도 오늘 뭐 실적은 괜찮으십니까? 뭐 괜찮으시겠죠. 자,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후 아니면 1년 후에 여러분들의 실적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주일, 1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소득이 없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불확실한 노후를 위하여 확실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한테 질문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노후를 위하여 과연 어떻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반드시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43.9%가 나왔고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39.8%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 보통이다라고 말씀하신 분까지 합친다고 하면 무려 5% 정도의 분들이 다 노후 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도 그럼 준비하고 계실까요? 한번 볼까요? 자, 잘 되어 있지 않다가 35.6%고요. 또 보통이다가 37.4%입니다. 그리고 전혀 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17.48%, 거의 90% 이상이 노후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하루, 일주일 내 이것은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70대, 80대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은 거의 준비를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후에는 그러면 돈을 월 한 어느 정도의 돈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그것은 개개인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50대이신 분이 개인일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가 최소 생활비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 생활비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생활도 하면서 적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169만 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 생활비는 195만 원, 그다음에 적정 생활비는 268만 원이라는 이렇게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 80세가 되셨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50대보다는 좀 돈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80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83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적정 생활비는 120만 원, 또 가족일 경우에는 부부일 경우에는 최소가 139만 원, 또 적정 생활은 194만 원 이렇게 연구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평균으로 나눠서 봤더니 노인일 경우에는 개인일 경우에는 적정 생활비가 한 153만 원, 또 부부일 경우에는 243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기준이고요. 아마 이 금액은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월 또박또박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이로부터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연금구제의 3개 원칙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요, 누구든지 여기 제일 밑바탕에 있는 이 국민연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자는 강제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소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쪽에 있다 하더라도 임의 가입자로 가입을 해서 우리의 그 연금 구조는요, 이 국민연금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기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봉급생활자, 그다음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이 두 번째로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바로 이 개인연금으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개인연금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아마 그 국민연금을 내시기 때문에 집으로 아마 그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년도까지에 납입을 했고 언제부터 연금을 수급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으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개인연금에는 따지면 이런 공시이율 연금하고요, 변액연금이 있거든요. 자, 공시이율 연금하고 변액연금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공시이율 연금은요,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 공시이율 연금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또 확정금리였고요. 그래서 한 1998년도,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하셨던 분들, 이런 공시이율 연금 최저보증이율이 7%, 8% 되는 그런 연금이 있어서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 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최저보증이율이 0.3%에서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을 내고 장기간에 가더라고 하더라도 실제 명목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실질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죠. 왜? 물가 상승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시이율은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변액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변액연금은 그러면 변액연금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변액연금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변액연금 여러분들이 월납으로 만약에 가입을 할 경우에 바로 가장 중요한 저축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이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사정에 맞게끔 또박또박 저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냥 보험사에 내가 설정한 금액을 해놓으면 그냥 그것이 불어나게끔 돼 있는 어떤 이런 은행의 저축의 기능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보험으로 준비함으로써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금을 수령을 하실 경우에는 종신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액연금은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신연금은 보험사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확정연금이라고 해서 10년이나 20년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나오는데,
이 변액연금을 보험사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공시일보다도 훨씬 많은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또 글로벌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런 어쨌든 그런 투자함으로써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바로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세금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결국은 이 세금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증가하는데 이 비과세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납입하시는 거기에 이자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절대로 세금이 붙지 않고요. 연금을 수령하는 그때 당시에도 세금을 전혀 연금소득세를 떼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바로 자유입출금 기능입니다. 자, 이 자유입출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금을 납입을 하시다가 연금 개시 전에 혹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목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어떤 누구한테 빌린다거나 이러시지 마시고요. 내가 냈던 그 쌓여있는 적립금에서 필요한 만큼 그냥 꺼내 쓰시면 된다는 어떤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변액연금에는 아주 괜찮은 보험 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거 펀드 투자네? 자,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혹시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변액연금에 투자했을 때 과연 손해가 날까요?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변액연금이 들어온 그 시기가 2002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2002년도에 도입이 돼서 2013년도까지 한 10년 동안에 그 계약을 했던 거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3년도 인수계약이 총 3만 3천 건을 인수를 했는데요. 그 2013년도까지 해가지고 유지하는 계약이 6,200건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요, 변액연금이 처음 가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런 그 펀드라든가 이런 변액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마이너스 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그것을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해주면 보험사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해주진 않죠. 바로 그래서 보증수수료를 보증수수료를 부과를 했죠. 그래서 보증수수료를 보험사에서 추정한 금액이 158억이었어요. 158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유지계약 6,225건 중에서 10년 이상이 됐을 때 마이너스가 돼서 보험사에서 물어준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1,190만 원입니다. 158억을 해서 1,119만 원만 내준 거예요. 결국은 위험 보증률은 0.07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 통계 자료를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결코 마이너스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현재 판매가 되는 모든 변액보험은요, 미보증형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수수료를 보험사에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수익은 훨씬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분이 이렇게 변액보험이 좋은데 내 보험,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보험은 나 수익률이 안 나는데 당신 얘기가 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요, 바로 펀드 구성된 그 펀드의 채권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혹시 변액연금에 과거에 하셨던 분은 증권을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펀드 구성에 채권 비중이 얼마나 됐는가요? 아마 대개 보면 70%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수익이 많았는데 채권이 70%가 수익이 나기가 어렵죠.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 마이너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
바로 안정적으로 그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안 났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채권 비중이 아주 적게 들어가고요. 많은 그 주식 쪽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펀드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증권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아마 펀드가 2개 내지 3개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채권 비중도 높을 뿐더러 내가 고르는 펀드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세 번째는요. 이 보험사의 사업비가 너무 높았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냈던 보험료의 12%, 한 15%를 보험에서 사업비로 추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8% 전후에서 사업비를 공제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더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펀드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자, 인덱스 주식형, 혼합형, 성장형,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펀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펀드를 고르는 것도 잘 모르시고요. 펀드 변경에도 참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더 극대화 못 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연금 전환 시 적립금이 공시이율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연금을 내고 만약에 나는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때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이 이제 투자형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공시이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공시이율은 여러분 알다시피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불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연금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험에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그렇게 수익률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펀드의 채권 비중을 좀 높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펀드 종류도 좀 많게 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 사업비도 좀 작게 하면 수익률은 많이 나겠죠. 그런데 여기 나 펀드에 대한 지식과 또 이 공시율 변화,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납입만 하시고요. 이 펀드를 인공지능에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끔 그 많은 한 20가지의 펀드를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펀드를 수익률이 좋은 B 펀드, C 펀드로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험성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 있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펀드 관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건 해결이 됐죠.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그럼 연금 전환하면 공시이율로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보실까요? 자, 예전에 있는 모든 보험은요. 이 모든 보험은 연금 전환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공시이율로 적용이 됩니다. 보통 0.5%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안 불어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연금보험은요. 실적 배당한 변액연금으로서요. 계속해서 연금을 전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속 구입을 하시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 어느 연금 개시한 시점에 1억 원이란 적립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전환하면 연간 연금액이 569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가만히 내비뒀더니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연금이 1억 1천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가정합시다. 계약자 적립금이. 그러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연금액이 바로 625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실적이 좋아서 계약자 적립금이 1억 2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연금액은 682만 원으로 또 올라가게 돼요. 자, 이 주식시장이 계속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IMF가 왔다, 코로나가 왔다, 그러면 뭐 급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연금액이 5천만 원으로 급증직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연금액은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연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올라갔던 연금은 계속해서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보장을 한다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수익률은 극대화하고
연금은 내가 한 번 올라갔던 금액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걱정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금을 하면 가입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입을 할 것이냐. 일단 기본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가입은요. 0세부터 75세까지 다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45세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보험자가 원할 경우 연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납입 기간은요. 5년 납 이상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또 10만 원 이상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일반 펀드가 다양하고 AR 포인트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금과 월 납입금액보다 큰 금액을 드린다는 거는 기본 사항이고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보험은 지급률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몇 살서부터 연금을 개시를 하면 얼마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자 적립금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여기 연금 개시할 때마다 남자 여자에 따라서 지급률이 이렇게 딱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세에서 74세 사이에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하면 남자는 5.75 또 여자는 5.19 이렇게 그 지급률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금액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연금을 개시할 때 혹시 당뇨나 고혈압이 계신 분은요. 더 드립니다. 연금액을.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제가 금액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액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일단 월 50만 원을 10년 납부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수익률은 3.375%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펀드를 결정을 하고요. 실적 배당형으로 했을 때 자, 50만 원을 납입을 할 경우에는 총 납입 원금이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0세가 70세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이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40세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 50세 같은 경우는 8,900만 원이 되는데요. 이분이 70세에 만약에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하면 표준체는 983만 원을 연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1,082만 원, 당뇨 같은 경우는 1,125만 원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세 되시는 분이 10년만 납입하시고 70세에 연금을 개시를 하면은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신 분은 6천만 원이기 때문에 6년만 수령하시면 내가 냈던 원금은 다 수령을 합니다. 그러면 100세 세대라고 하면 24년 동안은 거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여기 지금 50만 원이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이 50만 원은 제가 예시를 드리신 거고 금액이 작으신 분은 10만 원도 괜찮고요. 금액이 크신 분은 100만 원도 괜찮습니다. 적으시면 적으신 대로, 많으시면 많으시는 대로, 또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추가 납입을 잘 활용하시는 어떤 그런 플랜을 하신다라고 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확실한 미래, 확실한 대책이 마련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에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마 여기에요. 나는 연금 같은 거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아프고 내가 더 이상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없을 때 알아서 내 연금보험이 투자를 해주고 돈을 벌어다 주고 매달 꼬박꼬박 연금 들어오는 상상만 해도 좀 든든한 것 같은데요. 자, 요즘 어딜 가든 주식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잘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은 이득이지만 내 돈을 잃어서 너무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주식에 AI 인공지능이 알아서 잘 투자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뭐 따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거 없이 투자를 맡기면 된다고 하고요. 만약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내 연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수익률이 떨어져도 내가 받는 연금액이 그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만 한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고 연금보험, 투자되는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넣어주고 계세요.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56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연금 지급 시 종신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뭐 기간 설정이 되느냐 이거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 연금을 개시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확정 연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을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권하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종신연금을 수령하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시고요. 부득이 나는 조금 그 많은 금액을 좀 그 기간을 정해서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연금 개시할 때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확정 연금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받는 연금은 그때 당시 받는 월 단위, 연 단위 연금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굵고 짧게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종신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추천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412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연금을 받다가 혹시 목돈이 생기면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보통 연금보험에는 중도 인출 기능이 있거든요. 뭐 연금보험뿐만이 아니라 보험에는 중도 인출 기능이 있는데 뭐 연금을 받다가 혹시나 적립금이 많이 쌓였으니까 얼마 정도 이렇게 좀 내가 좀 일시금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지금 오늘같이 질문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연금이 개시가 되면은 안 됩니다. 연금이 개시하기 전에 혹시 필요한 돈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 쓰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시 일자는 가능하면 뒤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80세 이전까지 좀 미루셨다가 혹시 그때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중도 인출 기능을 좀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큼을 매월 쓰시고요. 가능한 연금 개시 이후에는 중도 인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점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목돈 뺏어 쓰실 수 있고요.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는 연금의 룰대로 간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1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내 연금 준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투자가 되는 오늘 소개해드린 변액연금보험으로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이 매달 한 10만 원부터도 준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도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 돈 잃기는 정말 싫고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투자되고 내 돈까지 지켜주는 연금보험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건강과 관련해서 아프고 나면 늦습니다. 아프기 전에 좀 미리미리 보험 준비 원하시는 분들도 아래 전화, 문자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 세일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미래를 위한 달러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여현주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종신보험인데 여기에도 달러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좀 자, 생소하죠.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이 또 따로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외국 돈, 우리가 보통 미국 돈이라고 했죠. 네. 달러를 가지고 종신보험, 사실 보험도 생소한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거는 이 달러를 가지고 종신보험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오. 그러니까는 이게 제목처럼 미래를 위해가 될 수도 있는 팁이라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미래 가운데 가장 네. 생각하기 싫은 게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또 미래를 위한 종신보험이다라고 하니까 아직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종신보험이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사망보험금을 떠오르게 네. 되는데요. 사망을 했을 때 지급받는 금이죠. 그 네. 사망보험금. 그러나 크게 내다보면 이게 보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돈을 모아서 목적 자금도 보장 자산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돈을 가지고 노후에 쓸 수 있는 연금 자원 그것도 보장 자산이 되지만 말 그대로 사후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보험금 그것도 보장 자산에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바로 달러인데요. 보통 우리가 돈을 맡기거나 혹은 또 굴리거나 저축을 할 때는 보통 다 은행을 이용하거나 네. 혹은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넓히신 분들은 부동산에 보통 투자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고들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서 수익을 또 창출하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주식이나 달러에 많이들 눈을 돌리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요즘 집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고 네. 주식도요 돈 버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주변에 잃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저도 조금 겁도 나거든요. 이게 너도 나도 한다고 나도 했다가는 사실 큰 낭패 보는 게 주식인데 네. 주식도 잘 아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손해 보시지 않고 이익을 창출했다고 하시는데 좋죠. 욕심이 좀 과하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곳에 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왜 아직까지 원화만 고집할까요? 편해서일까요? 그냥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요즘에 달러가 이슈되는 거는 또 그만큼 경제 위기, 좀 많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그쵸. 시기잖아요. 지금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어도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막 있을 때 특히 우리가 예전에 IMF라고 기억하시죠, 예. 아나운서님? 그때 우리를 살려줬던, 우리를 좀 구해줬던 그런 게 바로 달러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경제 시기에 오히려 달러가 조금 더 이슈화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우리 전문가님 방송 시작 전에 저희 대화 나눴잖아요. 네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정말 그 달러의 가치가 네. 지금은 이제 1,100원대지만은 뭐 700원대? 이런 시대도 그거는 있었다고 아까 하더라고요. 김성군 전문가님의 맞아요. 연령대고 그러니까요. 저는 1,000원대. 아, 맞아요. 저도 1,000원대에서 봤지만 네. 이렇게 길게 봤을 때 하여튼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주식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우상향이 되는 것처럼 달러도 우상향이 되는 시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얼마 때 달러가 1달러 때 얼마다라면 이제 나이의 연식이 들키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조금 상기하겠지만 네. 현재 기준의 달러가 분명히 향후에는 엄청난 달러의 복리 효과까지 누리게 되는데요. 그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제 손에 1,000원이 있습니다. 네. 진짜 가져와 주셨네요. 네, 지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1달러가 있습니다. 이 값어치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원화로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물가 상승률 3%로 계산을 했더니 30년 후에는 얼마일까요? 약 30년 후에는 5천만 원 정도. 네.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네. 낮아지는 거죠, 원화 값어치가. 그렇죠. 그러나 86,000불, 그러니까 1억 원을 그대로 달러로 계산했을 때 86,000불이라는 약 돈을 30년 후에 그걸 약 1,200원으로 계산을 해서 가정한다면 86,000불은 그냥 그러네요. 86,000달러인 거죠. 그렇죠. 바로 1,000원이 옛날에 1,000원이 1달러였다면 나중에 1,000원은 1,000원의 값어치가 아닐지언정 1달러는 그대로. 그대로 1달러인 거죠. 그러네요.
그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환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왕이면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게 그게 바로 맞다라는 미래를 위한 생각이 투자라고 드네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종신보험이긴 하지만 이 종신보험 또한 달러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인데요.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예. 코스피와 달러 환율은 서로 반비례를 하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코스피 시장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은 지금 좀 하락세에 있습니다. 사실 이 하락세인 거는 코로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2020년 12월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였죠. 백신 접종이 시작하기 전에 작년 연말에 굉장히 달러가 많이 하락이 되었었는데요. 맞아요. 그 이후로 지금 차츰차츰 오르고 있는 추이지만 아직도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 달러의 환율이 반비례할 때, 즉 지금이 바로 달러에 투자를 할 때라는 거죠. 그럼 달러의 저점이라고 우리가 네. 주식처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살짝 오르곤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확실히 떨어져 있다. 네. 이제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이 달러를 활용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됐을 때 저희가 얻는 그 이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게 스펙 있을까요?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적용 이율은 2.4% 확정 이율로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고 또 가입 나이 자체도 굉장히 어린 나이서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15세부터 65세까지 예. 좀 폭넓게 열려 있고요. 가입 금액 자체가 또 1만 달러부터 500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1만 달러라고 하면은 약 얼마죠? 1만 달러면은 뭐 100만 100만 원. 원 정도, 네, 100만 부터 원부터 그냥 가입이 돼요? 네, 가입이 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납입 기간 자체는 5년, 7년, 15년, 10년, 15년 이렇게 짧은 기간과 20년까지 좀 길게 폭넓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네. 자, 달러 종신보험,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지만 이 돈이 모여서 이 돈이 모인 돈을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원화라는 게 사실 달러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매일매일 달라지는 환율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를 넣었는데 다음 달에는 10,000 달러가 원화의 값어치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화 고정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 납입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겠네요. 저는 뭐 100만 원 정도면 바로 할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네. 달러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이게 사망 보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기본으로 가져가고 네. 연금 전환되고 거기에다가 뭐 달러 환차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또 혹시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이거를 있어요? 달러가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돈을 수령해야 될 때, 네. 원화든 달러로 수령해야 될 때는 얘 가치가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환전을 했을 때 달러당 2원씩밖에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도 스펙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 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5,000달러 이상 이제 가입에 대한 제한이 있긴 한데요.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신보험인데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혹시 아팠을 경우 대형 병원에 진료를 예약한다거나 명의를 안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설명을 들어도 그 내용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연락을 주시면 검진에 대한 결과 해석도 해주고 그리고 1:1 전담 간호사가 배정이 돼서 병원 동행, 예약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인데 우리가 사망 보장만 생각하고 네. 에이, 나랑 관련 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대형 병원에 대한 뭐 예약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예. 뭐 동네 의원에서 의심 소견을 받을 수가 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심한 얘기로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이 의심됩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급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면 막 찾아보게 되는데 예. 그럴 때 연락을 주시면 어느 병원에 어느 교수님께 진료를 하는지를 다 예약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죠. 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를 좀 동시에 챙길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별히 소개해 주시고 계신 게 달러 종신보험인데 네, 맞아요. 자, 이거를요.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연금 준비를 할 때 보험료, 네. 보장 보험료를 볼까요? 이게 이제 A형과 B형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A형은 보통 기본형, 네. 그리고 B형은 추가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 달러 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원화로 일단 납입을 하고 있지만
주계약, 그러니까 사망 보장금은 2만 달러로 기준으로 지금 보험료를 설정해 봤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약 1,133원의 환율을 적용을 했고요. 30살 기준으로 남성이 그러니까 106달러를 가입을 하게 되면 약 원화로 12만 1,080원 정도의 보험료가 되는데요. 예. 이게 납입이 10년 납 기준으로 사망 보장금을 한번 보시면 2만 8천 불. 늘어났죠. 그러네요. 분명히 주계약은 2만 달러로 했지만 사망 보험금도 늘어나는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네. 40세 기준 133달러, 약 15만 1천 원 정도를 주계약 2만 달러로 가입을 했는데 예. 사망 보험금도 3만 달러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망 보장도 늘어나는 건 몰랐네요. 네, 요 바로 또 하나의 스펙인데요. 네. 사망 보험금이 납입 종료 이후에 증액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납입은 끝났는데도 네. 보장이 늘어난다고요? 사망 보험금이 증액이 된 거죠. 오, 신기하네요. 그럼 B형을 한번 볼까요? 네. B형 마찬가지로 사망 보장금이 같이 늘어나는데 기본형과 추가형의 약간의 차이점은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비교해 드릴게요. 이 A형 기본형과 B형 추가형 둘 다 납입이 종료되면 100% 해지 환급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원하든 달러든 내가 낸 금액에 대한 그 달러에 대한 그 가입 금액이 있잖아요. 그분의 해지 환급은 100% 해지 환급률을 적용하고요. 둘 다 A형과 B형이 해지 환급금이 늘어났죠. 그래서 사망 보장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A 기본형은 100% 해지 환급률, 그 대신 B 추가형은 100% 해지 환급률에서 조금 더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 보험을 해지하게 됐을 때 그동안 냈던 모든 돈을 100%.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금 자원도 쓸 수 있는 네. 거고 목적 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사망 보험금으로 쓰더라도 증액된 사망 보험금이 되기 때문에 정말 세 마리의 토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거죠. 보험을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내가 내는 보험료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혹시나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 본다. 손해 본다라는 인식 때문에 망설이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분도 중요한 건데 네. 사실 이건 저축 상품이 아니잖아요. 보장성 종신보험인데 네.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좋은 기능을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렸지만 말 그대로 손해 볼까 두려워 손해가 사실 없다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환급률 100% 적용이 되면서 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계속 환율 가치가 높아진다면 말 그대로 환율에 대한 환차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 우리에겐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일단 가입만 해 놓으면 이제 적어도 정말 최악의 경우라도 내가 낸 돈은 절대적으로 돌려받을 100% 네, 지켜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내다봤을 때 환차익이 있을 수 있고 네. 만약에 사망 보장금 필요하면은 사망 보장금도 받을 수 늘어나고 있고. 네. 뭐 이러나 저러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기본형을 만나봤고 추가형을 만나봤는데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청자분들 이걸로 가입하세요라는 어떤 추천하시는 유형이 있을까요? 저의 원픽은 네. A형이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짧은 기간에 좀 가입을 해서 그 네. 남은 기간 동안을 조금 여유 있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짧게 납기를 하면은 손해 보지 않고 네. 살짝 빠지는 정도. 그래서 그냥 저는 5년, 10년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픽은 A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보험을 유지하다가 해지를 했다 하더라도 보통은 사업비가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로 내가 냈던 돈보다는 100%그 아래로 좀 돈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달러 종신보험은요. 일단 100% 내가 낸 돈을 일단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납입이 끝나고 나서도 사망 금액도 늘어나고 나중에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달러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현주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아래 전화 문자 번호 나가고 있는데 지금 문자 메시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시간 문자 상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확인해 볼게요. 자, 754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이분이 암 진단비에서 유사암 진단비도 꼭 넣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암 진단비 크게 이제 봤는데 범위를 이제 좀 따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김성훈 전문가님, 유사암 진단비 엄청 중요하지 않나요? 네, 당연히 중요하죠.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면서 유사암 진단비를 안 넣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그 암 진단비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암은 암 진단비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들어가는 게 한도가 있거든요. 뭐 업체들마다 요새는 뭐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자, 유사암은 걸리기가 좀 쉬운 거거든요. 암은 아니고요. 경계성에 있는 것들, 코드로, 진단 코드로 얘기하면 D코드인데요. 이런 유사암은 사실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가입을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는 만큼 가입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유사암 같은 경우가 보통 네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이러는데 일반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가 한 번 받으면 없어지는데 이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4가지가 각각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암 진단비를 뭐 2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갑상선암 2천만 원, 제자리암 2천만 원, 경계성 종양 2천만 원, 또 이렇게 각각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할 때는 유사암 진단비는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겁니다. 7545님도 그렇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암 진단비 얼마 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사암 진단비에 속하는 그 암들이 보장 금액을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적게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연락 주셔서 추가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채팅창 통해서 우리 이시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이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 이 아드님이 14살이시래요. 아드님을 위해서 좀 가입을 시켜주고 싶은데 14살 아드님 가입 가능한지랑 추가적으로 저도 궁금한데 이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입하면 좋은지까지 연수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이 톡창에 보니까 만 14세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15세부터 가입인데 만 14세라고 하면 아마 지금 한 05년생 정도 될 것 같아요. 05년에서 06년생.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현재 나이가 15세. 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만 14세 정도면은 15세에서 16세 사이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주민번호를 주시면은 가입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이 미래를 위한 통장으로 이 종신보험을 선택해 주시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납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체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축 이런 물론 첫 라이프 플랜 시간에 변액연금처럼 미래를 위한 통장도 비과세 통장도 좋지만 함께 이렇게 종신보험을 준비하면 정말 유태인들이 15세가 넘으면 종신보험으로 시드머니를 만들어준 것처럼 이 종신보험을 통해서 또 자금 활용을 할 수 있는 큰 자산을 만들어주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만 14세도 문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요. 만 14세 지금 생일 확인이 좀 정확하게 필요하진 하지만 아마도 가입이 될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납입이 종료된 후에도 돈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요. 123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변액연금보험에 추가 납입 꼭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연금보험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김성훈 전문가님, 변액연금보험 가입할 때 이게 또 추가 납입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실까요?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 납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 보험료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보험사에 사업비를 공제를 하는데요. 추가 납입은 사업비를 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 납입은요, 연령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가입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주머니를 좀 크게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앞으로 납입할 기간도 많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를 좀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추가 납입을 나중에 하더라도 관계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고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기간에 대한 그게 투자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대개 보면 기본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 추가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그동안 못했던 기간에 대한 손해봤던 것들을 어느 정도는 만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추가납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왕에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이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을 꼭 활용하시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준비 방법은 다르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뒷자리 5098님이십니다. 자, 여현수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달러 보험을 가입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나중에 환차익도 생길 수 있지만 만약에 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여현수 전문가님, 손해 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맞죠. 뭐 손해가 1도 없다라고 할 수는 사실 없는 건데요. 말 그대로 환차익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우리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것처럼 환차 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향후 달러의 가가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환차익이 생기지만 반대로 환차 손이 생겼을 때는 바로 제가 드리는 답은 원화나 달러나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차 손이 생겼다. 그러면 원화 값어치가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달러로 수령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환차 이익이다. 그러면 당연히 원화로 수령하시면 그게 바로 환차 이익이 되는 거겠죠. 고민해 보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원화든 달러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자유롭게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달러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원화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달러를 활용한 보험에 오늘부터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 풍성한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